코스닥 상장사인 BHI가 5,200억 원 규모의 발전 선비를 필리핀 전력회사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3% 올라서면서 24,65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장중 25,45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이번 주에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핵심 부품인 엔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엔진은 5.52% 올라섰고 HD 현대 마린엔진은 3.4% 오른 38,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점잡인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 세크가 코스닥 입성 첫날 16%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인 28일 장 초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16% 올라서면서 거래되면서 시장 수급을 몰아오기도 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의 체력을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섰던 외국인의 발길이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있었지만 그 반등의 여파가 크진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실적이 좋았던 수출주 위주로의 수급은 계속되면서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색깔을 뚜렷한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소통과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뉴지스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뉴지스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지스 열어주시죠. 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증시를 떠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SK텔레콤 해킹 대란으로 지금 유심을 변경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 좀 들썩이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주중부터 좀 시작이 됐었죠. 처음에는 약간 해프닝, 이슈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야 됐나라는 이제 물음표가 붙었는데 막상 뚜껑을 다 열고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해킹, 거의 대테러에 가까운 지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한 주가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 가장 큰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SK텔레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유심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라는 부분. 두 번째, 2차 피해가 있다면 SK텔레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SK텔레콤의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SK텔레콤에 대한 주가는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번에 무상교체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물리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 대한 당연히 실망감이 SK텔레콤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뢰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이 지금 가입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의 지금 이슈가 사실은 LG유플러스라든지 다른 KT 쪽으로의 어떤 소비자들의 이동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경기 방어주의 한 축으로서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못할 때 가장 좀 강해야 하고 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앞단에서 이끌어줘야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당연히 지금 조정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 여기서 관련주로서 지금 수혜를 받는 기업들 지금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유심을 교체를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유심을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제 앞선에서 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유비벨럭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큐어라는 기업이 있고 또 한솔 인티큐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업 유비벨럭스라든지 지금 죄송합니다.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유심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비벨럭스가 더 낫느냐, 엑스큐어가 더 낫느냐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엑스큐어가 조금은 더 유심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이 점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알고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교롭게도 작년 이제 여름쯤에 이 기업들이 이제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고점 대비 거의 뭐 60% 70% 지금 하락이 나왔던 상태에서 지금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이슈에 지금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솔 인티큐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엑스큐어라든지 유비벨럭스가 올라가니까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엑스큐어의 대주주가 한솔 인티큐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엑스큐어가 움직이니까 한솔 인티큐브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기업의 약간의 상승 각도에 대한 혹은 상승력에 대한 이 파워는 조금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결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유심 교체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결국 2차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보안 관련주들이 있어요. 기업의 수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은 저는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뭐 과거부터 쭉 봤을 때 총 매출액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쪽으로도 굉장히 또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몇 안 되는 보안주이기 때문에 물론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 말고 지니언스라고 하는 기업도 보안주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기점에서의 거래량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캔들의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톤이 조금은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당장 다다음 달 6월 달이면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그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관련 보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이제 관련이 있는 기업이 이 강세가 더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점에는 당연히 기준은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어서요. 만약 보안 솔루션 쪽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의 아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라운시큐어라는 기업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라운시큐어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 중인 게 굉장히 속상할 정도로 좀 아쉽지만 일단 지금의 현재 어떤 틈새 시장을 통해서 보안 쪽을 보신다면 저는 아톤과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보안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말씀해 주셨던 뭐 유비벨록스, 엑스큐어, 뭐 옴니시스템 이런 기업들까지도 상승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기업을 짚어주셨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단기적인 테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신호탄이 나왔으니까 쭉 갈 수 있어요? 사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무마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2차 피해에 대한 규모라든지 횟수가 이제 잦아진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저는 관련주들에 대한 연속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피해 규모가 워낙 크죠.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은 혹은 이제 보안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1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확실한 좀 사업 구조를 보여주거나 기술력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보안주들이 있다면 저는 그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높여볼 필요는 있다. 왜냐? 지금 당장 SK텔레콤 사태가 아니더라도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이 결국 커져나가면 커져갈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약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 이번에 기회로 좀 잡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옥석 가려보는데 우리가 집중해보자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워낙 시장에서 큰 여파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추가적인 그 테마의 지속성들을 살짝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뉴스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뉴지스 살펴보시죠. 사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 또 한 번 이번에는 뭐 빙하기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빙산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이 브리핑 내용부터 조금 정리를 조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당장의 실적 보지 말고 2분기, 3분기, 4분기를 생각해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리포트의 골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빙산을 볼 때 물 위에 떠 있는 그 일부분만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물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 빗대어 표현을 한 리포트인데 리포트대로라면 그들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매도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JP모건이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혹은 공평한 페어플레이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본인들 나라 엔비디아나 신경 쓸 것이지 왜 이제 SK하이닉스까지 자꾸 이렇게 리포트를 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실적 잘 나왔을 땐 잘 나왔다고 칭찬도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자꾸 좀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건 저처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이것보다 또 팩트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수익을 잘 못 냈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을 냈죠. 그런데 이제 이 높은 영업이익의 변수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때문에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아키텍처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불편한 사이 때문에 만약 미루어진다면 변수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반도체의 겨울이라는 단어는 한두 번 썼어야 됐는데 여러 번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젠 와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없으셨던 분들이 좀 비중을 조절을 하셔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조금은 이제 정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담아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 쪽의 보고서가 이제 비욘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금 좋은 전망치를 내놓았다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리포터 자체의 신뢰감이 조금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빙하기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리포트 자체가 그 직전 리포트에서 단어만 몇 개 바꾼 거의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한 그런 그렇죠. 리포트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신경을 쓰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제 아시아 반도체 국가 투자할 때는 요걸 또 참고를 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수급의 영향력들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약해진 지는 며칠
됐죠.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번 리포트 때문에 오늘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다가 멈칫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좀 매도에 가속화를 시켰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가지 개인적인 좀 불편함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미증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과하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 타이밍상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잠시 쉬어간다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한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또 놓쳐서 또 다음과 또 그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디램과 메모리 쪽을 보신다면 여전히 반도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HBM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가치 라인업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는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 같이 가져간다기보단 집중하셔야 할 곳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작년 이맘때 SK하이닉스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집중하셨던 분들보다 월등히 더 좋은 수익을 보셨거든요.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이제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쪽에 관한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소부장 쪽은 조금 옥석 가리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을 조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결국엔 실적일 것 같아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뉴스 스토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을 꼭 보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업을 꼭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 두 번째 HPSP.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상대 기업과 한미반도체는 하나비전, HPSP는 예스티하고의 굉장히 껄끄러운 불편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 속에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고 조정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완성 반도체 칩 기업에서 장비를 원한다. 뭐 하나비전의 장비도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죠. 하지만 시간적으로 초격차, 초단위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재는 그 산업에서는 검증이 필요한 장비보단 이미 검증된 장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HPSP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예스티하고의 이 고압수소 어닐린 장비에 대해서 특허 관련한 부분이 HPSP에 유리하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지금 시간이 흘러 보니까 HPSP가 최근에 올라가지 못했고 예스티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큰 시세를 내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나온 거죠. ST에 대한 승소 관련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쪽은 HPSP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작년과 재작년처럼 무조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기 하자라기보단 개별 스토리가 조금 더 우호적인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뭐 악재와 호재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적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후죽순 실적 발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다각화해서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관세 난기류의 항공사가 흔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관세 난기류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경기 침체발 항공 수요 위축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는 이제 제가 볼 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항공사들에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타격을 주겠죠, 본부장님? 이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바운딩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아웃바운딩 되는 것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작년에 워낙 많은 분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연휴도 연휴였지만 엔저 현상에 따라서 일본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일본 가려고 하면 엔화가 부담이 돼서 또 못 감. 주저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많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유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항공사이지만 결국엔 또 소비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해외여행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지금 보면 저는 LCC라고 하죠.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부담 없는 자리이다. 하지만 시장의 주류가 될 수는 없죠. 주류가 될 수는 없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결국 이번 주에 보면 황금 연휴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추석은 또 굉장히 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저가 항공사를 보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언제 움직일지는 이거는 명확하게 좀 가늠이 안 되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중국 시장이 개방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노랑품성, 레드캡 투어 플러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자릿수 상승을 호텔신라가 보여주는 게 수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여행이라든지 관광 쪽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 거래량이 들어오는 저는 호텔신라를 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과거에는 호텔신라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였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만약 호텔신라가 지금의 모습을 조금 더 지속성 있게 보여준다면 따라 움직여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중국 시장 개방 관련해서 저가 항공사 그리고 면세 그리고 여행사들이 움직여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지하기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 이쪽이 잘 되면 엔터주들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이브, JYP, YG, SM, DOU까지 엔터주들이 이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호텔신라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소비주다라고도 좀 묶을 수가 있겠죠. 중국 시장에 개방이 되면서 뭐 엔터주 그리고 이런 항공주들 추가적으로 면세점 관련 주들도 뭐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항공사 쪽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앞서서 호텔신라를 언급해 주셨기 네. 때문에 이 호텔신라와 같은 이런 뭐라고 우리가 또 섹터를 묶어야 될까요? 소비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이제 본부장님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추가로 엔터주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저는 만약에 이쪽을 보게 된다면 소비 쪽을 본다 했었을 때는 당연히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은 단연 탑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물건 사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시다고 하니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서 텍스 처리하는 기업이 뭐 어디냐라고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물론 JTC와 같은 기업도 있겠지만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지금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의 위치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위치는 박스 상단을 또 돌파해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잘 안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글로벌 텍스프리의 장점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3주 전, 4주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렸냐면 카지노 관련주 드라백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드라백이 맞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를 좀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테마 때문에 이쪽을 많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쪽도요. 알게 모르게 벌써 20% 이상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2, 3주 전부터. 오늘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더 보시는 게 좋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예전처럼 과연 잘 나올까? 이쪽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잘 나오고 있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텍스 프리는 지금 텍스 처리량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은 드라백을 통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가항공사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수는 있어도 타이밍적으로 보면 추후에 거래량이 들어와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따라붙는 게 낫고 지금은 기존의 강자의 종목군들을 더 추적하는 게 추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쪽 섹터에 관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카지노 관련주까지도 조금은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몇 가지 기업들 지금 거론됐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관세 전쟁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화해 무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황금 연휴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단기적인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에 관해서 좀 주가에 영향력을 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것을 반영을 해주느냐. 음, 그러니까 화해 무드 지금 솔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트럼프는 만났다 하고 베센트는 만난 적이 없다 하고 그들이 지금 말이 다르니까 이거 지금 잘 진행되는 거야, 많은 거야 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일련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온화한 제스처들이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저가항공사들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가항공사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 판이 깔아졌을 땐 다른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잘 해결이 되고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막혀 있었던 무역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되면 저가 항공사들도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밀려 있었던 뭐 화장품 쪽을 봤을 때 나무래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그리고 엔터로 봤을 땐 중국 포션이 가장 많은 SM과 DOU 그리고 이런 쪽으로 뭐 의류를 보신다면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잭스미스라고 하는 사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잭스미스와 같은 어떤 브랜드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가항공사 LCC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반사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워낙 일시적인 단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를 지속성 있게 좀 끌고 가기에는 다소 약한 포인트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항공주 쪽에 관해서 최근에 주가들이 다들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공주들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있을까에 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들은 유가가 굉장히 가격이 또 저렴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유가 하락에 관해서 영향을 받아갈 법도 한데 또 그렇지도 않는 모양새더라고요. 사실 유가가 올라가도 항공사들은 크게 또 피해를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유료 할증료라고 해서 추가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약간의 어떤 이제 플러스 보조적인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낮아지고 하는데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은 워낙 낮아진 소비 심리 이것을 좀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스케줄적으로 보면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뭐 연휴 그리고 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그 움직임의 강도가 과연 최근에 어떤 조정의 폭을 모두 이겨낼 만한 요소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차라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호를 많이 하는 제품들을 저는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계속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계속 여쭤보게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엔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따라가면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포트가 좀 다이나믹하지만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그럼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 뉴스가 나오는 쪽에 대한 이슈를 빠르게 체크하신 분들만이 지금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 하지만 너무 그렇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실 필요도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쫓아가실 거라면 이미 지난주부터 쫓아가셔야 했고 늦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진득하게 주도주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오후 시장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S&P 500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무려 18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 메타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번 주에 실적 공개를 한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나란히 상승 출발을 했지만 현재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살펴보자면 오늘 또다시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특징주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 호텔신라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2,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 역시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9,7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직전 분기였었던 4분기 279억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감안을 하자면 적자폭을 정말 많이 개선을 했죠.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73억 원이었거든요. 이것도 감안하면 훨씬 더 좀 좋은 성적표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문별로 좀 떼어놓고 보자면 시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을 낮췄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할인율을 낮췄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이익은 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부진한 영업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점 이익 개선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공항 임차료가 실적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호텔신라가 국내외 공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세점 업황 최악 지나서 저점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 일어나게 되면서 2분기 전체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3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 골자였어요. 일단 이번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매출은 9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가량 줄어들었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폭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575억 원이었는데 거의 부합한
대한 수치를 내놓은 것이죠. 자, 일단 영업이익 그리고 실적을 좀 끌어내리는 요소들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식산업센터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일반 건축 부문에 있어서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둔촌 주공 등 이런 외주주택 수익성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급등을 했을 때 수주를 따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저수익성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완료를 알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준공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좀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높은 자체 사업 수익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한다면 서울원 아이파크 꼽을 수 있어요.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4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자체 사업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며 높은 수익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 나오고 있어요. 증권가의 호실적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 속에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도 장중한때 5%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죠.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2,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성장하면서 8년 연속 성장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이익도 7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폭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산업 부문별로 좀 떼어놓고 보자면 클라우드 AI 사업 측에 있어서는 매출이 7,1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AI 쪽에 있어서 이제는 전체 매출의 59%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 엔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AI 분야 쪽에 있어서는 NH, 신한, 금융과 같은 이런 금융사들의 AI 전환 사업, 그러니까 AX 사업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수요가 증가되면서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요. 스마트 엔지니어링 매출도 2천억 원을 넘어서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에이전틱 AI 시장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AI 기업과 손을 잡고 서비스 개발 중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AX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한국 포함해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켜내면서 4%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이고요. 보안주, NFC 그리고 통신이죠. SKT 유심 해킹 사태가 있었고 그 여파에 따라서 이런 피싱 같은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T에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 중인데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SKT에 유심을 공급하고 있는 엑스큐어 그리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경쟁사인 LG U+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이상 상승세, KT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이고요. 미국의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는 6월에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 캡을 출시할 예정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10% 가깝게 급등한 채 장 마감지였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 오늘 피런티어, SOS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두 다 10%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다 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라는 보고서를 냈죠. 하반기 수요 절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을 써냈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6%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내림세를,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10%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의 수급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챙겨봐야 할 모멘텀들이 참 많은 시장이죠. 방금 전에 하나오션이 깜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넥스트 마켓 일정 보시면서 실적 발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388%나 상승하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하나오션 쪽에 가는 수급이 급격하게 몰려가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80%나 올라선 수치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대감들 다시 한 번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HD 현대건설기계도 방금 전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발표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처럼 오늘도 시장에서는 우후죽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오후장 쪽에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서 이 실적 발표 시즌들 여러분들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실적 발표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구인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구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 변동성 줄 수 있겠고요. 내일은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의 앞으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서 이쪽을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추후에 저희가 트럼프 주니어 방안에 따른 관련주들도 준비해놨기 때문에 계속 저희를 팔로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 쪽 실적 발표 납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괜찮은데요. 과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 어떨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코카콜라나 화이자도 실적 발표가 나는데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저희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실적 발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같은 자회사끼리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회적으로 각각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날 에코프로 측에서 실적 발표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은 공매도 재개 그리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 유럽 쪽에 관한 수요 둔화로 계속되는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섹터였죠. 과연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바닥을 찍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올릴 수 있을까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상치들과 그 시나리오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거고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재고 소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광물 가격이 안정화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도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소폭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끌어내렸던 게 광물 가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리튬 차트를 좀 가져가 봤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큰 그림을 보시자면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보이지 않고요. 이제는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접근을 해볼까요? 각각의 증권사에서는 KB증권에서는 1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7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10억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이 실적이 바닥일 것이냐, 바닥이지 않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눌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시장에서 긍정론과 부정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가 2차 전지주들의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은요.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인 그린 에코니컬을 지분을 인수했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공급망이 조금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던 영향들은 여전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이 바닥은 아닐 것이고 아마 추가적인 실적의 바닥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KB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다각화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영업이익률 37% 하향을 전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닥 구간은 내년 이후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들 저희가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넥스트 마켓의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트럼프 주니어 방한 단 이틀을 앞두고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를 짚어볼 텐데요. 포인트만 좀 짚어가면서요. 우리 시장에 관한 인사이트들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방안의 의미와 그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정용진 회장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만남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30일 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잡아볼 만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겠지만 앞으로 좀 내다보면서 만남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까가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짧은 만남일 거고요. 정관계는 일절 만나지 않겠다.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관계를 만나려면 백악관 쪽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단순 초청에 의해서 만남을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주니어는요. 대선 캠프에서도 대외 비즈니스 라인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에 관한 관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존 펠럼 미국 해군선 장관과 방한하는 일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냐 혹은 또 조선소를 방문하는 건 아니냐라는 썰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각각 다른 목적으로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업들을 만날 것인지를 좀 좁혀보면 좋겠죠. 지금 또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추가적으로 LG그룹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까지 만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화그룹을 만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후속 보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포스코그룹과 또 CJ그룹도 만날 예정인데 여기서 최근에 거론이 됐던 게 AI에 관한 협력을 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날지의 여부들을 우리가 봐야겠지만은 트럼프 주니어가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의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관해서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 자체가 미국 내에 관한 투자 유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생산 공장이 있는 반도체 기업들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방산에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나그룹의 부회장을 만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AI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I나 또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AI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긴밀한 만남일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단기적인 시장의 모멘텀 정도로 해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어봤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실적 발표도 한번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